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 그리고 있는 고준호라고 하고요. 주로 브랜드들이랑 협업 작업을 하거나 개인 작업을 가끔 하면서 요즘 작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보통 브랜드들이랑 이전에 작업했던 브랜드들은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들의 이순신전 전시에 들어가는 이제 일러스트를 몇 개 작업을 했었고, 또 루이비통이나 V&A 뮤지엄이나 구글 이런 다른 브랜드들이랑 또 여러 브랜드들이랑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인도에 가족들이 다 같이 옮겨 살게 됐었고, 이후에는 또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가 좀 11년, 12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요즘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학생 때 그림을 안 그리게 됐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처음 저희 가족들과 함께 넘어갔을 때 사실 인도가 컨텐츠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자연경관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뭔가 그 어린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고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집에 많이 지내게 됐었고, 한국에서도 물론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좋아하기야 했었지만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그림을 그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여러 시간들이 많이 남으면서 음악적으로나 좀 미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고, 또 더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됐었고, 그때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이거는 좀 평생 업으로 삼고 이런 것을 좀 하면은 내가 굉장히 자아를 좀 실현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림으로 연관된 무언가 아니면 좀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됐을 때는 사실 제가 뭘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다거나 어디 화실에서 배웠다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혼자서 연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잡지떼기라고 해서 잡지 같은 것들을 이제 주워다가 거기 있는 사진들을 모작을 한다든지 똑같이 그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인도에 오셨던 당시에 한국인 선교사분께서 화실을 조그맣게 하나를 하셨었어요. 본인 자가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통은 이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어린이들이 좀 화실에서 좀 많이 배웠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그래도 가장 많은 편이었죠. 갔을 때는. 그래서 거기서 그 선교사분께 처음 미술을 배웠었고요.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는 또 수채화라든지 아니면 오일 파스텔, 드라이 파스텔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고, 사실 영국으로 이제 학교를 갔었을 때만 해도 그런 미디엄들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실제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미디엄들을 좀 더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해외에서 산다는 거는, 유학생으로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거취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매년마다 옮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기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자꾸 이사를 다녀야 될 수도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군대도 다녀오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런 짐을 늘리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어찌 보면 사치였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사두고 그런 것들로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사를 다니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좀 나눠주고 가게 되고, 아니면 너가 잠깐 가지고 있어 이런다든지, 아니면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들고 다닐 수 없게 되면서부터 디지털에 좀 더 의존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 지금처럼
완전히 디지털 작업을 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있다고 어렴풋이 느끼긴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포인트다라고는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떤 법칙을 정하는 게 결국에는 그 스타일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난 이 직선 안에서만 작업을 하겠어. 아니면 이 작업에서는 이 선 아래로는 어떤 오브젝트는 넣지 않겠어. 어떤 색은 넣지 않겠어. 색의 비율은 뭐 이번에는 70대 30을 쓰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법칙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뭐랄까 내가 작업을 하는 내 작품들의 룰이 된다고 하면 그게 아마 스타일로 굳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작업을 대할 때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한눈에 보고 읽히고 저는 주로 전달하는 전달자, 시각적 전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쉽게 말하자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 같은 그런 식으로 보고선 읽힐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를 제 작업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스타일로서 드러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색감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어떤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뭐 제가 뭐 수채화를 하거나 어떤 다른 작업을 하면 제가 찍어 놓은 색깔이 있겠지만 사실 디지털로 작업을 하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이런 색에 대한 제한이 없고 바꿀 수 있는 자유가 무한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실험하면서 이 색이 괜찮나 여기에는? 아니면 이 색이 괜찮을까? 계속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면서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작업 색상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루이비통 작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정해졌었던 것 같고요. 거의 제가 이제 커리어 초창기에 했었던 작업들에서 그런 방향성이 가장 많이 잡혔는데 루이비통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제 오브젝트들을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들의 톤을 전부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톤을 맞춰야 하는 작업이었어서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손에 굳어져 버린 느낌도 있고요. 또 다른 커리어 초창기에 했었던 작업 중에 제가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호랑이 나라라는 특별전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거든요. 브랜드들이나 전시라던가 박물관이라던가 함께 일하면 언제나 그 다른 팀들이나 이제 개인이나 이제 팀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주는 피드백과 이건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작업 과정 중에서 작업 스타일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당시에 호랑이 나라에 쓰였던 그림은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 이제 한국적인 컨텐츠를 모던하게 풀어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하면서 그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풀어나가면 뭔가 대중한테 좀 더 와닿겠다? 아니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모던하게 풀어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그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도 이제 한국적인 작업들을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호닝한다 그러는데 좀 더 이렇게 갈고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스타일이 또 작가로서 정해지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필수 불가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작업들을 해 놓을수록
새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예전 작업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제 더 발전했다, 나는 이 부분은 더 발전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 스타일을 더 좋아해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이 스타일을 예전에 그 좋았던 나의 스타일을 좀 더 뭔가 발전시킨 느낌으로 뭐랄까 너무 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라이킹에 맞게 더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 중간 지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전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뭐랄까 대중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그 스타일 사이의 접점을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근데 영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에 살 때 워낙에 인도는 여러 행사들도 많고 워낙에 색채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 주변에서 보이던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 보이는 이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미감들과는 요즘 말로 하면 감도와는 조금 다른 감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그런 것들을 어릴 때 제가 접하면서 거기서 그런 색채감을 뭔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라 생각하고, 또 영국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는 뭔가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에는 뭔가 그런 빈티지함이라든지 뭔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뭐랄까 좀 더 고전적인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제가 보고 배우면서 이 화려한 색채감이랑 이런 고전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섞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저는 왔고 영국에 살면서는 그러면 이 색채감은 여기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 라는 걸 고민하게 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는 내가 원래 여기가 뿌리가 여긴데 이제 저한테는 오히려 익숙하다고 느꼈었는데, 왜냐면 미디어로도 한국은 많이 보고 중간중간에 한국에 오기도 했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살면서 느끼게 되는 한국이 당시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살짝 신기하다? 좀 살짝은 어색하고 오히려 신선하다. 이게 내가 많이 봤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네. 이거는 뒷면은 이랬었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서 그런 감정들이 뭔가 제가 그 전에 인도에서 색채감, 영국에서의 약간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새로운 기회로 좀 느껴졌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동안 좀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브랜드들과 일하고 다른 그룹들과 일을 하고 하다 보니 개인 작업을 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는, 사실 저는 작가라고 불리는 게 조금 아직은 섣부르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걸 좀 작가라는 이름을 좀 저는 높게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내가 뭔가 특출난 나만의 이야기를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것도 또한 마음이 쓰였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 이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나의 스타일이 들어간 내 입으로 얘기하는 이들의 스토리인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개인 작업과 브랜드 작업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모든 작업들이 그렇게 취급이 되어도 되겠다 라고 요즘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모든 게 워낙에 좀 세분화된 사회다 보니까 영화를 만든다 치면
배우분들은 연기를 하시고 감독님은 촬영을 하시고 작가님들은 글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 감독님이나 배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내가 프리즘이 돼서 하나로 들어오는 뭔가 빛을 펼쳐주는 거니까 그냥 그런 역할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네, 개인 작업과 상업 작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죠. 그렇게 그런 어떤 포인트까지 셋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건 스타일 차이고 뭐랄까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작업을 하면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뭔가 전한다거나 이러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남의 얘기를 전하는 무언가를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런 브랜드들이나 함께 일을 다른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조금은 녹록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내 작업을 계속 좀 많이 프로모트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계속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이게 너무 예쁜 작업이죠? 너무 예쁜 무언가죠? 이런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물론 이제 낳아놓은 자식이라서 자유롭게 어딘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가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이걸 만들었대 이런 것들의 이 커넥션을 더 두텁게 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더 많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제 작업도 완벽하게 어떻게 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짧으면 2, 3년 안 해도 될 거고 더 길면 길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45도를 이렇게 라인을 45도로 뺐는데 이걸 어떤 이유 때문에 뺐어요 라고 내가 말을 하게 되는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 그림 안에 어떤 정확한 제 계산과 스토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제 그림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조금 들고 제가 번아웃이 엄청 크게 왔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왜였냐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고점을 정해놨었어요.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이런 일까지 하면 난 이 커리어에서 이룰 거 다 이룬 거겠지. 그건 한 10년 안에 20년 안에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빨리 왔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일련의 프로젝트라던가 제가 목표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목표가 사라지니 이게 열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열정은 없어져 버리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 상태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직업을 사랑하지 않게 될 거다. 난 평생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 1년 좀 안 되게 쉬어버렸다 보니까 그때 이제 했던 생각이 딱히 목표를 안 정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막 이래야만 해 하면은 그거에 묶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업을 어떤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도 이 작업은 언제까지 딱딱딱 이 수준까지 완성시켜야 되라는 목표라든지를 잡고 시작하게 되면 그거에 묶여서 오히려 마음이 저는 부담이 돼서 작업을 진행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목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목표는 이제 딱히 정하지 않는 편이고 그냥 매번 하는 프로젝트들을 가장 좋은 퀄리티로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항상 저는 항상 좀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딱 보이는 데까지만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